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매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설날에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다행히 상태가 좋습니다. 8,510불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은 이 자세를 굳힐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설날이지만은 전 세계는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인 플래타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레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회사죠. 이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적격성을 갖춘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되겠죠. 자, 한편 일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디지털 엔화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발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물론 기존 통화에 비해서 디지털 통화가 편리하다는 의견은 있다. 그렇지만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가 통화로서 신용 확보 또한 중요하다라는 강조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 캐나다 소식이 있는데요. 캐나다 국영 전력업체 하이드로퀘벡이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그들의 전력 생산량의 5분의 1 수준을 공급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5분의 1 이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겠죠. 2020년 이 채굴 경쟁도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중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해시파워가 좀 분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인네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이라서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정부 장관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동한 암호화폐는 해당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시킬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추적할 것이며 자금이 사용된 내역 역시 밝혀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하와이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될 경우 하와이 은행들은 수탁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디지털 증권 등을 고객들과 투자자들을 위해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한번 가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주는 여행사 트라발라가 이번에 넴 토큰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엔 다보스 경제 포럼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열린 이 포럼 중에 하나에서 유로피언 커미션 부회장은 참석한 패널에서 전세계 중앙은행 및 정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투기 자산으로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빠른 지불과 편리성 그리고 국제 지불에서의 발전된 점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패널 참여자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소규모 사업자들과 국제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혁신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며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는 찰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핀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칼다노 재단이 이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협약서는 대상 기업에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식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식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다보스 포럼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그 유명한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웰컴 투 다보스 사토시라고 써있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인데도 사토시를 반기고 있는 이런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토시가 보면 굉장히 흐뭇할 만한 그런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최근에 트론 뎁이 680개에 달하게 되었고 또한 최근에 새로운 7개의 뎁을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활성 유저들도 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개발자들이 트론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이렇게 자랑을 했었던 그런 미팅이 있었죠. 바로 이 애플의 공동 창립자 워지니악과 점심을 먹고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올린 것인데요. 자, 해외 및 국내 언론에서 아가리 선이라고 이제 많은 비방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스틴 선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워지니악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이런 소소함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순서 또 갖기로 하겠는데요. 한국은 설날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이 한창인 것 같죠?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웃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 비트로드라고 아시죠? 이 친구는 안 좋은 타이밍에 베이징에 들어갔다가 우한 폐렴 사태로 베이징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무슨 열이 있다라고도 하고, 아무튼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웃긴 영상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닐봉다리를 몽땅 달고 나는 알트 시즌을 위해서 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비트로드 자신입니다. 이 중국 생활을 즐기고 있죠. 참 재밌는 친구예요. 자, 아무튼 이 친구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무서운 전염병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2.0은 샤드를 이용해가지고 한 블록체인에서 여러 기능의 메커니즘을 복사 및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 2.0에 통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샤드 기술을 활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서 금과 연동된 암호화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팩소스 골드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가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 테더도 금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테더가 출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못 믿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연동된 미국 달러 비율이 7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금 연동된 테더 같은 경우도 74%만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페이팔의 창립자이기도 한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그는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를 읽어봤을 때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며,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지만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답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정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를 비롯해가지고 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잠깐 보겠는데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존을 해온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돈의 미래이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현재 월급으로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어서 주택 구매자가 아닌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도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 76% 정도는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젊은이들을 은행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진 참 희한하게 게시를 해놨네요. 얼굴을 잘라놨어요. 이 기자분이 팀 드레이퍼를 굉장히 싫어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잠잠할만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톰리입니다. 톰리는 2020년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들 중에서 90% 이상의 하락 가치를 겪고도 살아남은 자산들은 거의 없으나 비트코인은 큰 하락에도 계속해서 생존을 거듭해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차트 또 하나 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때마다 이것은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쇼쳐야 된다, 지금부터 팔아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10였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큰 하락 때마다 사기다, 던져라, 망할 것이다 했지만은
정말 잡초보다 더욱더 끈질기게 살아남은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8,000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덩치가 커져버린 비트코인, 아직도 이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지 비트코인이 오래 살아남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상승분의 40% 정도를 이미 하락세로 떨구고 있는 비트코인, 이 하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중국 춘절인데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가지고 이 선물을 사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연출되기도 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트맥스의 CEO 알서 헤이지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 전통적으로 1분기 때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펼쳐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8월 이후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8월, 1월, 3월로 집계가 됐다라는 그런 자료 조사를 포함한 그런 이유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집.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매집되고 있다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헤지펀드와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 비트코인을 6,000달러에서 8,000달러 범위 안으로 유지하면서 처모으기 위해서 매도벽을 사용하고 있다.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익스포저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관 및 고래 놈님들 매집 많이 하시고 가격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 치사한 놈들아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제 이 채널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하는 쪽으로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1시간 봉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채널 하단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맞고 반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부시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요. 앞으로 꼭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안으로만 다시 안 들어가면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세계 방방곡곡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주 그냥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실해지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반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중립이다. 일단은 8,000불 위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8,000달러 혹은 8,2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할 것. 자,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궁금증이 그냥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시켜두시고 고스톱 한판 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에게 세뱃돈 주고 싶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옛다 세뱃돈 1,000원이다 라는 의미에서 멤버십 가입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